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191쪽이죠. 191쪽에, 그러니까 대지의 조경, 표시요. 조경과 공개공지, 표시요. 공개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동그라미요.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이상인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조치를 해야 된다. 조경 X요. 조치줄 끝에 가설건축물 몇 년 플러스 연장이요? 3년 플러스 연장이죠. 3년 쓰고 갖다 버릴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천노 5천 있죠. 동그라미 2번 옆에, 그러니까 그 오른쪽 자리에다가요. 천노 5천 쓰시고요. 천노 5천입니다. 천노 5천, 찌그만 공장, 그러니까 나무 안 심어도 된다. 그러니까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 5,000제곱미터 미만, 대지, 건축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조경,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2번 맞고요. 한번 녹지지역, 문만 열면 다 나무죠. 그러니까 나무 안 심어도 되고, 뭐 창고인데 나무 심을 일도 없고, 동그라미 4번,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이 100분의 10, 대지 면적은 100분의 10 이하 쓰시고요. 이하이죠. 넘어야 X, 100분의 1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공개공지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할 수 있습니다. 완화할 수 있고, 높이 제한, 완화할 수 있죠. 없다, 틀렸고요. 그러니까 날씬해져서 올라갔으니까 원래 면적 찾아먹게 위에다 붙인다.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해서 원래 면적은 찾아먹게 해주는 거죠. 옳은 것은 2번. 다음 장 와서요. 그러니까 193조 1번.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대지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상 대지의 조경 조치가 면제에다가 X 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에다가 X 아닌 것은 조경해야 되는 거죠. 문제의 첫째 줄에 대지에다가 200 이상 200제곱미터 문제의 첫째 줄에요.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다가는 나무 심어야죠. 1000제곱미터 대지니까 나무 심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자연자 빼고요. 녹지지역 나무 안 심어도 되죠. 동그라미 2번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1005 미만의 물류시설이지만 찌그만 물류시설 나무 안 심어도 되지만 상업지역이면 나무 심어라. 동그라미 3번 1000제곱미터인 공장 1005 찌그만 공장 나무 안 심어도 되고 4번 끝에 축사 돼지들이 꿀꿀꿀 돼지야 미안하다. 동그라미 5번 자연환경보전지역 녹관농자 나무 안 심어도 되죠. 쓸데없는 이러저러한 부스레기들에 빠지면 안 되고요. 답은 2번.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194쪽 2번. 대체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동그라미 박스의 기억번 끝에 공장, 니은번 끝에 공장, 디귿번 끝에 공장. 1005 5천. 그러니까 기억번 5,000제곱미터 미만, 5,000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안 심어도 되고, 니은번 연면적 1,500 미만 공장 안 심어도 되고, 디귿번 산업단지 공장은 그러니까 다 나무가 심어져 있죠. 따로 나무, 그러니까 개별 공장마다 나무 안 심어도 되고, 기억, 니은, 디귿 다 안 심어도 되고, 답은 5번. 그러니까 3번 문제요. 공개공간에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X요. 그러니까 3번 문제에 건축물이라고는 써져 있지만, 그러니까 그거요. 그러니까 3번 문제의 첫째 줄 건축물 위에다가 지역도 쓰시고요. 바글바글 지역에 바글바글 건축물 지을 때 공개공지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글바글 지역에 바글바글 건축물입니다. 바글바글 지역이 뭐고요? 첫째 놈 1준위, 셋째 놈 3준위가 있죠. 1준, 상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업 기능이 추가되는 그러니까 준주거, 상업, 준공업에다가 편리한 1편리, 일반 주거가 있는 거죠. 첫째 놈 1준위, 셋째 놈 3준위, 1준, 상준. 동그라미 1번 일반공업 X요. 일반공업 X. 일반공업지역은 공업단지죠. 공업단지에서는 나무를 심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개공지. 사람들이 바글바글 출퇴근 시간 빼고는 바글바글이 아니니까 공개공지를 낼 필요가 없죠. 1번 틀렸고요. 1번으로 끝. 됐습니다. 1번 끝났고요. 4번 문제요. 그러니까 공개공지 확보해야 되는 그러니까 공개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뭐요? 그 보면 박스에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하이죠.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대제 공개용지 확보해야 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용지 설치한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얼마요? 1.2배이죠. 1.2배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 답은 2번. 다음에 5번 문제요. 건축물의 공개용지, 공개공간 설치하는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1준, 상준이죠. 그러니까 전용후 1편리, 전용주거 초용하고, 그러니까 일반주거 1편리, 답은 2번이고요. 전용공업, 독가스,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리가 없고, 4번 일반공업, 공업단지, 출퇴근 시간만 바글바글, 나머지는 없고, 그러니까 5번 보존녹지는 뭐 바글바글이 아니죠. 답은 2번. 그냥 1준, 상준입니다. 197쪽이요. 건축물의 면적 층수, 틀린 X요. 동그라미 1번. 건축물 1층이 차량의 주차에 적용되는 필로티인 경우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죠? 필로티에다가 기둥 쓰시고요. 기둥만 박혀 있다고요. 빌라 다세대 연립이나 다세대 1층 기둥만 박혀 있고 주차장 쓰는 곳 있죠. 뒤에 있는 공간 산입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층고가 2m인 다락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맞죠? 그러니까 2m면 상당히 높은 크기고 사람들 다 쓸 수 있죠. 저 아래 해설이요. 해설의 아래 동그라미 2번 층고가 1.5m 이하인 다락 언덕 위에 올라서도 160 그러니까 1.5m 이하인 다락. 그 다음에 경사지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인 다락. 라면 박스 넣는 거니까 빼고 산입하지 않죠. 문제 올라가서 2번 맞고요. 동그라미 3번 용적률 산정할 때 초건축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맞죠? 지주피대 빼준다. 지주피대 지하층 주차용 피난 안전구역 대피공간 지주피대. 동그라미 4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높이 3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한다 맞죠? 상암 축구경기장. 5번 주택의 발코니 전체가 바닥 면적에 산입된다 XXX. 벽에서 몇 미터까지면 올라오는 불은 막는다고요? 1.5m. 그래서 벽에서 1.5m까지만 빼준다는 거죠. 그걸 뭐 법조문으로 보면 해설에 동그라미 5번 첫 두 줄 빼고요. 셋째 줄 말함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의 접한 길이에 1.5m 곱한 값을 뺀 면적을 산입한다. 1.5m까지는 빼준다. 답은 5번. 한 장 또 넘어오시고요. 200쪽이요. 그러니까 200쪽 건축법 대지 A 건축선을 고려한 대지면적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만들 땅 지금부터 빼고 계산하라고요. 지금 검은 땅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앞에 그러니까 경사지 등이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 너비가 지금 얼마라고요? 3m죠. 그러니까 도로 너비는 갖춰야 된다. 너비 얼마는 필요하고요? 이쪽에서 2m, 저쪽 건너편에서 2m. 너비는 얼마가 필요하고요? 4m가 필요하죠. 저쪽 경사지 쪽을 파먹고 갈 수는 없으니까 문제에다가 아무튼 선 잘 그으세요. 따로 그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만 간단하니까 따로 안 그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를 더 그어서 1m에서 도로 너비 4m는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도로 너비 4m는 확보해야 된다. 일이 됐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7, 13, 7, 14 그러니까 10, 20 써져 있는데 칠판요. 이 선 1 그었으니까 7 숫자를 없애버리면 복잡해지고 7 위에다 X하고 6 1 나갔죠. 그 다음에 1 나갔으니까 14 아래다가 13이죠. 그러니까 1m는 저쪽 도로 잡혔으니까요. 뭐 그러면은 그러니까 끊어서 해도 되고 큰 거에서 이걸 빼면 되죠. 13 곱하기 20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10이죠. 10 그러니까 6 곱하기 10을 빼죠. 그러니까 13 곱하기 20에서 6 곱하기 10을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걸 빼면 되죠. 여기가 10이고 지금 여기가 6인 거죠. 네. 뭐 그러면은 260에서
그러니까 60을 빼면 되니까 남은 게 얼마가 되고요? 그러니까 200이 됩니다. 답은 3번. 그러니까 2번 문제요. 그러니까 지하층 2개층이고 63빌딩 거짓말.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층은 전체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로 상암 축구 경기장 건축물 바닥 면적 600이고 바닥 면적 300에 해당하는 부분은 높이가 12m, 높이가 12m. 나머지 300에 해당하는 부분은 높이가 16m, 높이가 16m이다. 이 건축물의 건축법령상 층수는 몇이요? 층수는 뭐 그림 상황을 떠올리면 되고 그림만 그리면 되죠. 이렇게가 있습니다. 여기가 600, 여기가 300이고 여기가 300이고 여기가 지금 12m고 여기가 16m죠. 그러니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지금 그림이 이 그림이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 조건이 이런 그림이다 라고 하는 것만 떠올리면 된다고요.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쪽이 몇 층이고요? 4m마다 계산하니까 3층이고 그러니까 이쪽이 4m마다 계산하니까 4층이죠. 많은 층수로 안다. 6층. 6층이죠. 아, 죄송합니다. 몇 층이요? 4층이죠. 4층. 4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그러니까 면적 층수의 산정 방법.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억반, 아니 박스의 기억반.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 몇이요? 공동주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몇이요? 전기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죠? 어느 한 집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단지 주민 전체를 위한 시설, 공적시설 다 빼준다. 그러니까 니은번 용적률 산정 할 때 네 글자 뭐 뺀다고요? 지주피대 빼는 거죠. 그러니까 부속 용도로 건축물의 지상층의 주차용, 설면적은 현면적에 포함한다, X형, 제외한다. 지주피대 빼준다. 기획관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맞고요. 동그라미 리을반 사용시를 받으러 15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 리모델링 하는 경우로 열 손실 방지 위해서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설치하는 경우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X형. 얘는 빼준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 두 개가 맞고 답은 2번. 다음에 4번 문제요. 다음 그림은 지상 3층 다락 구조를 갖추고 있는 다세대 주택 건축물이다. 2, 3층은 주거 전용 공간이고 지붕이 경사진 형태의 다락의 높이는 1.8m, 그러니까 1.8m 이하는 제외한다 있었죠. 다락 1.5m 이하인 다락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한다. 경사진 형태의 지붕 1.8m 이하는 빼준다가 있죠. 그리고 천막 길이는 50,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표시요. 용적률 표시요. 용적률 건폐율 최대 한도가 각각 200% 표시요. 200% 50%를 할 때 증축 가능한 최대 면적은 표시요. 면적은 얼마인가? 문제가 오류이기도 하죠. 면적 뭔 면적이요? 배불통 면적이요? 아니면 궁뎅이 면적이요? 건축 면적이요? 연면적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줄째 오르긴 한데 넷째 줄에 면적에다 연자 쓰시고요. 연면적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 셋째 줄에 그러니까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건폐율은 건대요, 연대요. 건대이고 용적률은 건대요, 연대요. 연대이죠. 근데 건폐율이 50%고 땅 면적이 200이잖아요. 땅 면적이 200이죠. 셋째 줄 200, 50%니까 200이고 100이고 200%니까 땅 면적 200이고 400까지 지을 수가 있죠. 근데 일단 건물이 다 100으로 차져 있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다고요. 그래서 건축 면적은 아닐 테고 땅 면적을 드러낼 수는 없고 연 면적을 얘기하는 거겠죠. 문제가 엉망이고. 그러면 요때 뭘 빼준다고요? 지주피대 빼준다는 거죠. 지주피대 빼준다고 했으니까 1층에 주차장 X 2층에 100동그라미 3층에 100동그라미
그러니까 3층에 있는 다락 X 경사진 형태의 지붕 1.8m 이하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걸 뺍니다. 그러니까 400이 허용되는데 지금 200분의 지주피드를 빼고 얼마를 쓰고 있어요? 200을 쓰고 있죠. 따라서 얼마를 더 붙일 수 있냐고요? 200을 더 붙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답은 5번 200을 더 붙일 수가 있습니다. 출제한 사람은 기술도 뛰어나요. 지금 여기 200을 붙이는데 그 뾰족 지붕에다가 200을 붙이지는 못할 거겠죠. 그러면 200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딱 하면은 지금 다락이 둥둥둥 뜨겠죠. 그럼 그 사이 빨리 200을 끼워 넣고요. 다시 딱 하면은 이제 다락이 내려오겠죠. 뭐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거 말고는 뭐 무슨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옆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건축 면적이 뭐예요?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이죠.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건폐율가 50%가 200분의 100이죠. 그러니까 이미 100 다 차 있잖아요.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되죠. 예. 옆으로는 안 되고 뭐 다락 위에다 올리든지 굴뚝 위에다 올리든지 아니면 다락을 띄웠다가 내려앉히든지 아무튼 답은 5번입니다. 203쪽이요. 8절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1번 문제. 건폐율 용적률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건폐율 그건데요, 이건데요. 건대이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바닥면적의 비율 바닥면적 X 뭐고요? 건축면적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이고요. 동그라미 2번 용적률 산정 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 포함되지 않는다. 지주피대 빼준다. OX. O 맞죠? 됐죠? 2번 어려우신가요? 2번 답이죠? 3, 4, 5 읽을 필요 없죠? 공법은요. 중요한 것만 알고 있어도 문제는 풀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3분의 2는 넘어요. 동그라미 2번이 답입니다. 3, 4, 5는 읽을 필요 자체가 없다고요. 시간 탱탱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요한 것을 아직 이제 다질 시간이 많지 않았고 또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곧 아시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하시죠. 문제요. 그러니까 1번 문제 203쪽 동그라미 3번 건축법 규정을 통해서 국토계획법의 건폐율 최대한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X요. 국토계획법에서 건폐율 79724 그런 숫자가 있죠. 그건 국토계획법 얘기고 건축에 대한 특별법 건축법이 있다고요. 건축법에서 이것저것 완화할 수 있죠. 아까 특별건축구역 벼락건축 그다음에 그러니까 건축협정 다 완화해 줍니다. 동그라미 4번 안에 대지에 건축물이 2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 제한은 건축물 별로 X요. 그 대지 전체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죠. 근데 동그라미 4번은 저 말이 무슨 말인지가 애매해요. 7번 보시죠. 여기 지금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땅이 200제곱미터짜리가 있다고요. 200제곱미터짜리가 있으면 저기 이제 100으로 해서 올린다고 치죠. 그림자 100으로 해서 얼마까지 올릴 수 있다고요? 400까지 올릴 수가 있죠. 땅 면적이 200입니다. 이렇게 한동으로 올라갔을 때는 아무 문제도 없고, 그 다음에 이 규정을 적용했을 때요. 이 두 가지를 적용했을 때 땅이 똑같이 200제곱미터입니다. 200제곱미터인데 건물 짓는데 꼭 한동만 지으라는 법 없죠. 건축면적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자 면적이 얼마를 넘으면 안 돼요? 100을 넘으면 안 되죠. 이걸 좀 잘라서 옆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예를 들면 80으로 해서 하나 올리고 이쪽으로 해서 20으로 해서 하나 올려도 지금 100을 넘어서지 않았죠. 2동 이상 지을 수 있다고요. A동 건축면적, B동 건축면적의 합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건축물 별로 한다고 하면 1위로도 400 올린다고요.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400까지, 그러니까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 400, 바닥 면적 합계 400. 그러니까 얘 400, 얘 400 한다고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될 거잖아요. 왜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고요? 10으로 해서 400씩, 400씩에서 10개를 집어넣자고요. 그러면 4천이 올라서게 되는 거죠. 얼마까지만 허용되고요? 400까지만 허용되니까.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서 320이 되면 이쪽으로 80으로 할 수가 있는 거겠죠. 합쳐서 100, 합쳐서 400은 할 수 있지만 대지 전체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지 400이 단 동동마다 적용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5번 도시에서 건축물 대지를 표시요. 분할할 때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표시요.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X요. 주저출 기준에 못 미치게 아래다가 법에 어긋나게 쓰시고요. 법에 어긋나게 쪼개는 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을 130과 70으로 쪼갤 수는 없다고요. 130 쪼개는 순간 건폐율 위반이 되어버리죠. 건폐율 꽉 찼으니까 땅을 더 이상 쪼개면 안 되는 겁니다. 옳은 것은 2번. 다음 문제 하세요. 204쪽에 1번. 1000제곱미터 대지 건축한 다음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이고요. 뭐 빼준다고요? 지주피대 빼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의 건축물로서 지하 2계층, 지상 5계층, 지하 X요. 지주피대 빼준다고요.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 건축 면적은 500이고 지하층 포함 각층 바닥 면적은 480 몇이요? 바닥 면적은 480으로 동일하다. 그러니까 판때기가 옆으로 많이 뻗어 있다고요. 그래서 500. 그런데 바닥 면적은 480. 세 번째 동그라미 지하 X 또 중간에 있는 지하 X 용적률 산정 때 지주피대 다 빼준다고요. 그래서 네 번째 동그라미 지상 5계층 전문 업무시설이면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인데 용적률이 얼마인가? 대지면적이 1000이죠. 그러니까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대지면적이 1000이고 그 다음에 480으로 5개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뺀 거니까요. 이걸 또 어떤 분은 막 크게도 하시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걸 나누면 이게 240 곱하기 2잖아요. 480이 240 곱하기 2죠. 그래서요. 2, 5, 10. 이게 퍼센트였고요. 그 다음에 꽁 하나 없어져서 없어졌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대지면적이 1000이었죠. 1000이었으니까 하나 남아있죠. 왜 이걸 없앴대요? 이런 바보 같은. 여기는 없앨 필요가 없죠. 그래서 100분의 240이 되는 거죠. 100분의 240이니까 240%입니다. 그러니까 개론 계산 문제가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어려운 게 뭐가 어렵냐면 초등학교 5학년 산수를 까먹어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산수에 있는 약분만 할 줄 알면 돼요. 가끔 보면 개론 문제 중에 시간도 없는데 어떤 거 보면 속이 매식거리는 해설이 있어요. 만유인력 인력 법칙 있잖아요. 인력 법칙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B가 있고요. C가 있습니다. 여기가 3km고 여기가 얼마라고요? 30km고 여기가 10km이고요. 여기가 인구가 얼마고요? 예를 들면 27만이고 여기는 인구가 3만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 꼬이는 건 어느 정도가 되는가? 그걸 하는데 이걸 그냥 약분해요. 3대 1이잖아요. 3m하고 1m잖아요. 약분해서요. 9명 있고 1명 있잖아요. 예. 3m, 1m 떨어져 있고 여기는 9명이고 이쪽은 1명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면은 되잖아요. 그런데 해설을 보면
이걸 막 전체를 곱하고 제곱을 하고, 아이고. 그러니까 240, 예, 됐고요. 다음 쪽이요. 205쪽에 2번. 그러니까 건축법상 대지면적 160, 대지면적 160,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각층 바닥 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 지하 X요. 지상 3층, 표시요. 지상 3층. 평지분 건축물로 용적률이 150%, 용적률이 150%, 바닥 면적은 문제가 있습니다. 2번 문제요. 그냥 쓰는 게 가장 빠르죠. 용은 연대요. 용적률이 150%고요.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얼마래요? 162죠. 162니까 150은 얼마예요? 2분의 3이죠. 150%가 2분의 3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분이 중요하죠. 150%는 얼마고요? 그러니까 100분의 150이죠. 50으로 약분하면 얼마고요?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반토막에서 얹으면 되죠. 반토막 160에다 80을 얹으면 얼마고요? 240이죠. 그러니까 240입니다. 그러니까 242, 세 개 층이 240이라고요. 그럼 한 층은 얼마고요? 세 개 층이 240이면 한 개 층은 80이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건축법상 건축물 있는 대지는 조례에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그래서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작게 쪼개지 마라. 그러니까 조례에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 지역은 소리 내시면 되고 아예 쓰시는 게 더 낫죠. 공부니까요. 지금은 쓰면 얼마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요?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 환갑 돌아오는 게 한 바퀴 돌았다고요. 뭐고요? 주기는 60이고 150, 15야 달 밝은 밤에 공부는 안 하고 우리님 어디 계시는지 공상 빠져 있고 200, 이태백 술 먹고 어디에 누워 있고요? 녹지역에 누워 있고요. 60이죠. 답은 1번. 주거 지역은 60입니다. 됐고요. 그러니까 5시 반에 맞춰야 됩니다. 5시 반까지 하도록 하시죠. 다음에 4번 문제예요. 260에 4번.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X요. 동그라미 1번.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이상 공장, 표시요. 공장,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그런 건 표시할 필요가 없죠. 소방차 좌대는 뭐 직접 시험거리는 아니까 4m 이상, 표시요. 4m 이상 접해야 한다. 보통 2000 이상, 공장은 기계 설비가 있으니까 공장은 얼마 이상 돼요? 3000이죠. 2000X 3000 이상대. 1번이 틀려서 답이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여의도 모래밭, 그러니까 상암동 쓰레기 매립장,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성토, 지방계량,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맞고요. 동그라미 3번, 군수, 표시요. 군수, 시장수, 구청장,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m 이하 범위에서 건축선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답답하다, 물렸거라, 도시지역, 물렸거라, 네 글자, 3m 이하, 지정건축선, 맞죠? 동그라미 4번, 담장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연의 수익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도로 먹고 들어가지 마라, 맞죠? 그러니까 기초잡기에서 아래로 조금 들어가는 건 인정해주지만, 그러니까 위로는 넘어가지 마라, 맞고요. 5번, 공장 주변에 확보자가 인정한 공지 있는 광장이 있는 경우,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1000만제곱미터 공장,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규모는 전혀 관계없죠. 공지가 있으면 그리 도망갈 수 있으니까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5번 문제까지만 가시죠. 그러니까 5번 문제요. 그러니까 대지와 도로 관계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손괴, 무너져 내릴 우레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옹벽의 외벽면에는 지지 또는 배수, 그렇죠? 지지 또는 배수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야 되죠. 여기 도로가 있고, 옹벽이 있고, 있으면, 지지를 위한 시설, 그 다음에 물 빼는 시설, 요거는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지지 배수를 위한 시설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틀렸죠? 틀렸고요. 요거는 나온다. 이것이 아닌 것이 튀어나오면 안 된다. 이거는 나온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건축물 대지는 얼마 이상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에 관한 도로에 접해야 한다. 우르르 빠져나가기 위해서요. 도로의 너비, 도로 폭이 4m고요.
왜 4m냐면 이쪽에서도 몇 미터, 건너편에서도 몇 미터. 2m니까 도로 너비가 4m가 되는 거죠.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5번 문제의 동그라미 2번 2m 이상 접해야 된다. 다음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가 있고 4번 문제의 동그라미 1번 4번 문제의 동그라미 1번 4m 이상 접해야 된다가 있죠. 대지와 도로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2m 이상 접해야 된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4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지와 도로의 관계라고요. 2m 이상 접해야 된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4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래서 4번 문제의 동그라미 1번은 4m 이상 접해야 된다는 거였고, 지금 5번 문제의 동그라미 2번은 2m 이상 접해야 되는 거고, 지금 그 얘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러니까 3번 도중계획설,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대지에 대한 조경, 뭐가 있다, X요. 그러니까 끝에다가 가설건축물이니까 3년 플러스 연장, 3년 쓰고 버릴 거죠. 나무 뿌리 내리기 전에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면적이 얼마가 됐든 간에 저쪽 끝에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시설, 농수산물 유통시설, 가락, 농수산물 시장, 공개공지 설치해야 된다. 설치 X요. 거기는 사람이 바글바글이 아니죠. 트럭이 바글바글이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집 건축물의 지표 아래, 담장도 건축물에 포함되죠. 수익면을 넘을 수 있다. 땅 아래로는 기초작업에서 찌끔 들어가는 거 봐준다. 5번이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고생하셨고, 뒤에 먼저 한두 가지들 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주택법을 보도록 하시죠. 자, 고생들 많으셨고, 이 정도만 하셔도 아주 큰, 도움이 되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7, 8월 가면 확 달라져요.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